작품인데 중요한 건 이 작품은 어쨌든 연계 작품이 아니었어요. 오케이? 비연계로 등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소설이 비연계로 등장했다? 그럼 큰일 난 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비연계일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석의 틀이 주어진다. 오케이? 그거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문제 적금 들어가 볼게요.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될지 봅시다. 솔직히 근데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될지는 결정이 돼 있어 실은. 자, 첫 번째 A에서 수장 특징. 자, 24번 문제는 특이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왜 특이성이 있냐면 이 24번 문제를 통해서 최근 수능이나 모평의 트렌드가 분명히 읽히거든요. 왜? 요즘에는 과거처럼 작품 전체에서 수상 특징을 묻지 않고 특정한 부분에 나타난 특징을 묻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 풀이 방식이 달라질 건 없지, 그지? 자, 특정한 부분에 나타난 특징 파악하는 문제 나와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또 동시에 요즘 트렌드의 특성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선택지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한자어들을 자꾸 활용하고 좀 어려운 용어들을 도입해서 너희들을 현혹한다는 게 특징이야. 실제로도 이 문제를 보면 보자. 사건들의 병치라는 말을 쓴다거나 목적으로 수렴된다라는 말을 쓴다거나 점진적으로 심화된다라는 말을 쓰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엿을 먹이고 싶어 한다는 그런 특징 알아두면 좋겠어요. 이런 어휘들도 접목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위클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찾는 건데 뭐 당연히 그 문제죠. 얘들아, 소설은 뭐가 중심이다? 인물, 사건, 배경이 중심이야.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파악하는 거지. 이 문제는 뭐뭐 하는 김달채가 뭘 한다. 뭐야? 인물과 사건 정리하는 문제 아닌가? 그렇지? 작품의 내용만 똑바로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26번 무슨 문제일까? 기억과 니은이 뭔지 빨리 보고 와. 기억은 우산 케이스일 거야 아마도. 맞나? 그렇지? 케이스고요. 니은은 그 우산 이상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개의 소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하면서 규명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6번을 봤으니까 마지막 27번에 뭐가 나왔어?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래잖아. 그렇지. 여기서 뭘 줬어? 해석의 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야. 제일 먼저 읽어야 될 녀석이 되겠지?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소시민은 이라는 말을 하면서 작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소시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질문. 소시민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나요? 여기 써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소시민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또 질문 하나만 더. 소시민은 나쁜 건가요? 그러면 소시민이 좋은 건가요? 소시민이라는 개념은 좋고 나쁘다의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자, 아까 선생님 말했지. 소시민은 자신 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것 문제에 민감하다고. 그치? 자, 선생님은 한 집안의 구성원으로서 선생님의 아내를 책임지고 선생님의 애완동물 2마리와 앵무새 1마리를 책임지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누군가가 선생님의 월급에 10만 원을 뺏어간다고 해보자. 선생님 화 내 안 내? 당연하지, 내지. 그치? 그 10만 원으로 소고기를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뭐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사료도 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문제에는 선생님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거야. 근데 거꾸로 선생님이 10만 원을 투자해서 북극곰의 현재 생태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그 환경기와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쉽게 일어날까? 또 그건 애석하게도 아니라는 거야. 즉,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담론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세계의 평화, 인류의 안보 유지, 성평등 그런 거 있잖아. 하지만 내게 가해지는 조그만 피해도 열받아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시민은 대다수의 일반인을 말하는 거야. 그치? 대다수의 일반들의 일반적인 행태. 세상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에 1명이나 2명 정도의 깨어있는 사람, 내 모든 것을 못 놓고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줄 수 있는 위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치? 그리고 95명가량의 소시민들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1~2명 정도의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기주의자들이 있겠지.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소시민은 되게 우리 문학작품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대상이니까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그리고 소시민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비판이다. 물론 소시민은 일반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돼요. 오케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시민이 나쁜 거다라고 말하는 생각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가봅니다. 그래서 뭐예요?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렇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보다 센 사람이면 설설 기고 나보다 약한 사람이면 살짝 눌러버리는 거야.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힘의 우열관계가 발생합니다. 자, 어려운 말을 좀 썼는데 자, 타인의 승인이 발생하는 관계 속에서 권력의 우열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승인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그 대상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선생님으로 승인했지,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선생이야. 국어 강사야. 오케이?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승인했고 나보다 경험치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국어 면에서는 선생님을 따라하고 선생님의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나보다 더 높은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아들인 거잖아. 선생님은 국어 권력에 있어서 너희들보다 앞서 있는 거라고 너희들이 승인된 거잖아. 이게 바로 권력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꼭 이게 특정한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권력이라고 하는 건 되게 많은 것들을 함축하지. 그치?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나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타인의 승인이라는 건 개념은 바로 그런 거죠. 타인은 자신과 반대되는 말이야. 그치? 자신이 더 높은지 낮은지를 타인의 승인이라고 하는 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일 거야. 그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권력이 더 높고 낮음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런 말을 했어.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오케이. 이 권력의 우열을 나타내기 위한 소재가 뭐냐면 권력의 잠깐만. 허구적이지? 허구적 권력 표지라는 게 있어. 표지라고 하는 건 대상을 나타낸다는 뜻이고 허구라고 하는 건 뻥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가짜로 권력을 만들어주는 장치인 거겠지. 보통 우리가 권력하면 얘들아 국회의원은 권력자가 맞죠? 정치인이고 어떤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법률을 제안하는 권력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뭐가 있어? 금배지가 있지. 양복 한 켠에 이 금배지가 딱 달려있고 무궁화 마크야. 그럼 딱 보면 저 사람은 권력 좀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권력의 표지일 거야. 혹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옆에 양복백 입은 사람이 한 두세 명씩 같이 저벅저벅 따라다녀. 그럼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분명히 권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지. 그게 내가 승인한 거잖아. 왜? 저런 식으로 경호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닐 정도면 분명히 뭔가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런 식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실은 뭐였다? 뻥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서 타인의 승인을 얻게 된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얻게 된 인물이 나온다는 거야. 자, 다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지. 이 작품에는 인물이 있어. 그 인물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사용하는 사람이야. 그럼으로써 타인의 승인을 얻고 권력의 우위에 서는 사람인 거지. 됐어? 그러면서 정작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허구적 권력 표지 앞에서 이걸 밑에서 다시 정리할게요. 그 타인이 그 권력 표지를 승인하면 자기 자신이 권력자라고 하는 오인을 받으면서 자신이 힘이 강해지는 것을 즐기는 거야. 오케이? 근데 반대로 그 해당하는 타인이 그 권력 표지를 승인하지 않아. 즉 저거 보고 그게 뭔데? 어쩌라고? 어쩔? 이렇게 되면 나는 자신이 뭐가 되는 거야? 자신이 자기 자신이 다시 소시민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소시민 사이에서 먹고 먹히는 싸움이 되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들의 타산적 태도. 그렇지? 아까 말했잖아. 소시민의 정의가 그건데 타산적 태도죠. 또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작품의 내용이다. 야, 근데 보기만 봤는데 작품 전부 다 본 것 같지 않냐? 그쵸? 누군가 있을 거야. 허구적 권력 표지를 사용하다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참고로 대충 눈치를 챘지. 아까 기억 니은 나왔잖아. 우산 케이스. 그지? 그래서 뭔가 케이스를 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보임으로써 상대방에게 권력이 있음을 살짝 내비치니까 상대방이 알아서 막 설설 기어. 흥미진진하구나 하면서 즐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작품일 거야.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문제 속에서 뭘 읽어야 되는지는 확인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작품의 제목이 아까 매우 잘생긴 우산하나라고 했는데 참고로 이 우산이라고 하는 게 이 작품 속에서는 표지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보자. 김달채 씨가 있어요. 참고로 인물과 사건을 정리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이 김달채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뽀르르 집으로 달려가던 묵은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하루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습니다.
자, 김달채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그리고 그 새로운 습관이라고 하는 건 길거리를 배회하는 거야. 자, 그냥 돌아다니는 거지. 지하철, 버스, 공중변소, 포장마차, 백화점, 아무튼 뭐 정장 이런 여러 장소에서, 그리고 행인에게 담뱃불을 빌리거나 더욱 과감하게는 파출소에 들어가서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신용을 하는 사이에 마주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달채 씨는 실수를 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렷한 목적의식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작동하였습니다. 배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회하는 과정에서 뭘 했다? 우산의 존재를 타인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웬 우산 얘기인가 하실 테지만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우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그지? 이렇게 생긴 우산이 아닐 거야. 그쵸? 이건 그냥 넘어가도 우산이잖아. 참고로 이 우산은 아마 3단저기식 정도의 한 네모나게 수납되는 그런 형태의 우산인 것 같아. 그지? 그리고 그 우산은 케이스까지 있는 거야. 오케이? 가죽 케이스도 있나 봐. 아무튼 그런 우산이 있는데 그런 다음 상대방의 눈에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래서 상대방의 우산 임자에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을 일삼아 계속해 나간 거야. 이 우산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타인의 반응을 관찰하고 지금 즐기고 있는 거지. 됐죠? 참으로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뻐근한 나날들이었다. 구청 호적계장의 직위에 오르기까지. 자, 현재 김달채 씨의 직위는 뭐야? 구청의 호적계장입니다. 호적계장이 뭐냐면, 참고로 구청에서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겠지만 그 중에서 인구와 관련된, 그치? 정보는 되게 중요한 편인데 호적이 뭔지는 알고 있잖아, 그치? 자신의 어떤 출생지와 그다음에 부모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공적 문서로 기록해 놓는 것들이죠. 옛날엔 참고로 그거를, 지금이야 뭐 다 디지털로 나오지만 옛날에는 다 뭐했다? 손으로 썼다. 옛날엔 다 그랬어. 선생님 개인적인 썰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선생님이 선생님 이름이, 생일이 갑자기 왜 나와? 생일도 근데 얘기해도 된다. 선생님 마지막에 글자가 준자잖아요, 그치? 선생님이 지금 한자를 이런 글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니들은 자기 이름 한자로 다 쓸 줄 아는지 모르겠고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줄령 준자인데, 이 옛날에 이 호적 계장들이 업무를 치밀하게 보거나 그런 세대는 아니었거든. 대충 그냥 보고 이런 글자구나 했던 거야. 그럼 참고로 그러니까 선생님 아버지께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얻어가지고 아들의 이름이라면 써올리시는 글자에는 원래 이게 산자가 아니라 흑토자변에 이 한자를 쓰셨어. 그래서 제출을 한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어렸을 때 나는 내 준자가 이 준자인 줄 알았어. 근데 호적을 딱 떼봤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옛날에는 호적 한번 이렇게 등록해놓거나 하면 일부러 떼볼 일은 없거든, 원래는.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하진 않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정작 떼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름 한자가 바뀌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의 인생은 미묘하게 조금씩 어긋나 있어. 타이밍이 조금씩 어긋나. 이게 운명인가 봐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호적계장이 그런 것들을 이제 적고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딴 얘기도 아까 선생님 생일 얘기 나온 김에, 선생님이 11월 30일생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복사기도 기술이 안 좋았거든. 그러니까 손으로 쓰잖아. 그리고 손으로 쓴 걸 복사하면 어떻게 돼? 점점 흐려지지. 그래서 참고로 선생님 생일은 이게 앞자리가 잘 안 보이게 됐어. 마치 1월 30일처럼 보이게 된 거지. 그리고 1월 30일은 뭐가 되는 거야? 빠른 일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학교를 다른 친구들보다 1년 일찍 들어왔어요. 남들보다.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은 대부분 79년생들이에요. 인생 족보가 많이 꼬였죠? 아까 말했잖아. 뭐가 자꾸씩 꼬여있다고. 조금씩.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선생님 대학 동기 중에는 사수한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랑 선생님 심지어 5살 차이야. 근데 내 동기야. 이름 불러요, 서로. 근데 사회 나오니까 좀 대면해지는 것도 있지, 그치? 야, 5살 차이면 제법 큰 차이 아님? 그죠? 근데 동기야.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호적계장. 자, 그러면 호적계장 하는 그럼 이미지는 뭐예요? 전형적인 동네 뭐라 그럴까? 약간 양복 차려입고, 그치? 그 다음에 약간 허름한 스타일일 것 같고, 와이셔츠도 꼭 약간 떼껴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 이미지.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아무튼 내가
그동안에는 맨날 뭐 공무원처럼 일만 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뭐가 전혀 몰랐던 세계가 구청과 자기 집구석 바깥에 따로 있었음을 그는 우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어. 이 우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야? 새로운 세상을 체험하게 된 거지. 이걸 새로운 세상.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라는 건 뭔데요? 자, 반응을 통해서 그 새로운 세상의 정체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쉽게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 아, 여기서 우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실은 다른 사람들이 무전기로 오인하는 대상이야. 잘못 알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무전기라고 하는 게 막 쓰이는 소재니? 아니지. 참고로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뭐랄까 뭐 민주화 항쟁이 막 이루어지고 서로가 막 밀고 하고 이러는 시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무전기를 차고 있다는 사람은 적어도 뭐 형사 계열이나 그치? 뭔가 힘 좀 있는 사람일 거라는 예상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무전기를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지는 게 너무 흥미진진한 거야. 열심히 얘기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머리를 딱 잡아물고 그쵸? 어떤 포장마차집 아저씨는 아이고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인가 보구만. 아유 그냥 들어가세요. 뭘 저희 밥값을 내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달달하지? 사람들이 나를 막 떠받들어주고 막 챙겨주려고 하고 내가 그렇다고 내가 뭐 사기를 쳤니? 그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슬쩍 이거 한번 보여줄 거야. 슬쩍 보여주면 애들이 알아서 막 기잖아. 재미가 무궁무진했겠지. 자,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이 케이스라고 하는 녀석. 그러면서 되게 지금 나왔죠? 기억. 케이스. 그럼 이 케이스는 뭐죠? 실제로는 우산인 것이며. 오케이, 써볼까? 이 녀석은 특징이 뭐예요? 실제로는 우산이지만 허구로는 무전기로 오인되는 대상입니다. 됐죠? 이 소재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보여주는 게 제막 감질나게 보여줘야 돼. 제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긴가민가 고민을 하는데 살짝 보여주면 의도 안 한 것처럼 살짝 보여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지금 숨기고 있는 거구나. 힘순진인가 보구나 하면서 자 아무튼 쫀다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김달철 씨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않은 짧은 머리도 쫙 깎아버리고 양복도 옷차림도 얇은 양복을 벗어버리고 스포티한 잠바 스타일로 바뀌고 개비 새롭게 준비했다는 뜻이야. 새롭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선글라스까지 끼지. 딱 봐도 누가 봐도 무슨 느낌? 형사 느낌. 됐죠? 그리고 그걸 즐기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그런 취미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전반부. 계속. 자, 지금 참고로 중량까지 읽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좀 표현 좀 웃긴데 우리가 A 부분까지 다 읽고 전체적인 흐름을 다 봤잖아, 그지? 요 타이밍쯤이면 24번 문제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23번 가보자. A의 서술상 특징이야. 가자. 중심 인물은 누구야? 김달채 씨야. 김달채 씨가 알지 못하는 사건이 지시됐니? 아니지. 오히려 김달채 씨가 주도해 가는 사건입니다. 땡. 2번.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잠깐만.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 여기까지도 일단 이상한데 아주 결정적인 단어, 잘못된 큰 단어가 하나 있죠. 회상. 이게 지금 회상이야? 아니죠. 진짜 겪었던 사건들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2번도 아니야. 3번.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들아, 병치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여기다 써볼까? 이거 쓰자. 얘들아, 병치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나란히 놓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근데 그럼 선생님, 이 작품에 지금 아까 A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했었죠? 뭐 공중변소나 포장마차에서나 흥정을 하거나 올림픽 복권을 사거나 경찰관에게 묻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건의 정황들을 쭉쭉쭉 보여주고 있었어. 그럼 이건 병치가 된 게 맞나요? 하면 예스는 맞지. 병치가 무슨 뜻이거든? 병렬적으로 배치했다는 얘기야. 나란히 사건들을 늘어놓았음. 근데 이 녀석이 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동시적 사건은 아니라는 거잖아.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했다? 아니지. 참고로 얘들아, 동시적 사건이 병치되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현재 시각 9시 20분 기준 강혜주 씨는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강혜주 씨의 어머니는 집에서 요리를 즐기고 계시고요. 강혜주 씨의 아버님은 뭐 예를 들어 소주 한 캔은 뭐 이제 이상하잖아. 아무튼 간에 말다 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같은 시간에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일을 한 번에 끌고 오면 그게 동시적 사건의 병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아니에요. 3번 땡. 자, 4번 봅시다.
한 가지 목적으로 수렴되는, 자 여기서도 자 수렴이라는 단어를 굳이 써가지고 우리를 현혹하잖아. 근데 수렴이 무슨 뜻이야? 한쪽 방향으로 모여들어서 귀결되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지. 한 목적으로 수렴되는 의물의 의도적인 행위. 의도적인 행위는 뭔데? 은근슬쩍 우상 케이스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은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 됐지? 그래서 정답이 4번 가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 5번. 상대를 달리하여 벌이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해요.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갈등? 아니야. 그치? 여기서는 갈등이 없어. 그죠? 땡. 그래서 24번은 이미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먼저 중략 뒤의 내용들을 이어가서 본 다음에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가봅시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까닭묵은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어. 한 건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일대 사건을 만나게 될 것 같은 예감. 그래서 사람들이 달아나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지. 자,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건. 예감했어. 사람들은 도망나고 있는데 나는 거꾸로 그 방향으로 뛰어들어갔지.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 예상했던 대로 살벌한 풍경, 깨진 보도블록 조각, 돌멩이들이 사방에 피어날리고 시커먼 그을음 연기에 불타는 자동차에 착륙이가 박살난 건물에 또 주체 없이 주체 못할 지경으로 눈물 콧물도 돌보기로 없이 여자의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체류가스에 심하게 오염된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경 설정한 거다 지금 이거. 그치? 그럼 이 배경은 뭘 말하는 거죠? 시위의 현장이지. 오케이? 민주화 항쟁이 한창 벌어지는 시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경찰들은 시위하는 사람 애들을 찍어 누르고 갖다 두들겨 패가지고 그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고 지금처럼 뭐 시위하다가 사람이 죽는 만에 아니야 그 당시에 많이 죽었지 그지?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무력 진압하다 보니까 격화되고 그 격화 과정에서 죽는 사람들이 발생했었던 시기. 자 아무튼 할 말은 많은데 간단하게 가자. 자 그래서 체류가스에 오염된 지역 그리고 또 중무장한 전경대가 도로를 차단해서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달채 씨는 여기서 살짝 살펴보다가 어디선가 함창이 막 들려오는 것을 보고는 자 쭉쭉 따라와. 저는 빨리 읽고 있어. 사복 경찰관들한테 붙잡혀 끌려오는 학생 모습이 딱 보이는 거야. 달채 씨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앞 사람들 틈바귀를 비집고 전면을 딱 튀어나와서 어이 이봐요 거기. 갑자기 그러는 거야. 지금 달채 씨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은 누굽니까?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야.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라는 얘기는 암행 중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요즘에는 아니고 옛날도 그랬지만 시위나 이런 것들을 하면 주모자나 보통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게 문제인 거잖아. 얘들아, 시위는 자유입니다, 그죠? 시위는 집시법이라고 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련한 법률이 있어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조직되는 행사와 시위를 벌일 것입니다고 신고를 하면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불법 시위가 아니지. 불법 시위는 뭐야? 무력이 동원되고 그쵸? 사람을 해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법경찰관들이 시위 장면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야. 제 강목 들었잖아. 오케이? 저 불법 시위. 제 화염병 던졌어. 제 불법 시위.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증하는 사람이니까 애들을 막 붙잡아서 집어넣고 있겠지. 그리고 이 사람은 사법경찰관은 현재 시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계속 가보자. 거기다 대고 김달재 씨가 막 사복들을 향해서 목적을 높였죠? 아직 어린애야. 다치지 않게 살살 좀 다뤄. 근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성사하는지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쵸? 야, 일반적인 소시민들은 저런 상황에서 뭐 한다고요? 열받지만, 그치? 저 어린 학생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막 닭장차라고 하거든? 이런 감옥 같은 데 보호소에 막 집어넣고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이구 어째라고 하지만 나서기는 싫어. 왜냐면 내가 다칠 거거든. 뻔히 알거든. 그치? 대부분의 소시민은 그런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용기를 팍 내가지고 그치? 조심하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당신 뭐야? 옷깃에 비표를 단 사복 차림 성년 하나가 달려와서 김달치의 가슴을 딱 때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김달치 씨는 자신의 주눅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살짝 잠바 끝을 들어서 보여줬어. 하지만 상대방은 그런 물건 따위는 애당초 거들떠볼 생심조차 하지 않았어.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의 톤 컨트롤은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이니까 다른 일에 흔들리지 않겠지. 즉 지금 뭐가 발생한 거야? 이 상대는
사법경찰관이며 아까 지문에서 봤던 승인하지 않는 타인인 거죠. 됐죠? 그리고 보기에서 다 이미 알려줬어. 지금 앞에서 봤던 포장마차 주인, 복권 사는 사람들, 경찰관, 심지어 경찰관들도, 일반 경찰관들도 그거 보면 권력자라고 느껴보고 막 커피 한 잔 막 대접해주고 밥도 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승인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당신도 저 차 같이 탈 거야? 꺼져.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당연히 특장차에 어린 학생들과 함께 실고 싶은 생각은 물론 털끄만도 없었기 때문에 오킷의 비표를 단 청년이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여줍니다. 자, 미음 우산 이상의 것. 그럼 뭐죠? 이거는 권력을 상징하는 표지가 되는 것이겠죠. 저 사람은 권력 가지는 자. 오케이? 그렇게 안 보여준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어쩔 도리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서 뭐 했어요? 남의 채마밭에서 무 뽑아 먹다 들킨 아이처럼 무르츠만 그냥 힘 빠진 상태가 돼가지고 맥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권력을 즐기다가 정작 자기가 그 권력을 인정받지 못하자 다시 자기 자신도 닥치고 조용히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지, 그지? 소시민으로 돌아가는 모습.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소시민의 일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작품 다 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수능에서 만나게 될 작품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흐름 찾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할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25번부터 풀기 시작해 볼게요. 25번. 위클의 대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번. 거리를 배워하면서 새로운 습관을 익히려는 김달채는 활기를 찾기 위해 비 오는 날을 기다린다. 아니죠?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선택지를 보면서 약간 피식피식했는데 나만 웃겼나? 유능길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거야. 자, 2번. 꾀지지한 골골의 김달채는 무시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전기를 보여줬다. 무전기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3번.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한 김달채는 달아난 행인들과 달리 시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맞죠? 행인들은 달아났지만 김달채 씨는 반대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4번. 시위 진압의 영향으로 고통받던 김달채는 전경대 의사에 압도되어서 물러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자기 자신도 모르는 무슨 용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히려 한마디를 했지. 마지막 5번. 닭장차에 끌려다니게 된 김달채는 더 이상 읽을 필요조차 없어요. 그죠? 김달채는 닭장차에 끌려간 적이 없습니다. 거의 뭐 주는 문제 맞죠? 26번 가볼게요. 자, 기억과 니은을 얘기해봅시다. 자, 기억과 니은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를 봅시다. 기억 케이스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대비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기억은 김달채 씨가 들고 다녔던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대상이라면 우산 이상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권력을 가진 그 무언가의 존재가 되는 것이겠죠. 비교해봅시다. 김달채 씨는 이 케이스를 그 생김새로 인해 권력 표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 자, 이렇게 읽어가면서 풀어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그지? 2번. 김달채는 사람들로부터 기대하는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케이스의 사용법을 알게 됐었죠. 3번. 일부 극소수 사람들에게는 이 권력의 표지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려는 김달채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 작품에서 누구? 비표를 단 청년들이라든가 사법경찰들이었죠. 4번. 김달채는 권력 표지에 익숙하지 않은 거기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케이스를 뭔가 권력의 표지로 인식한다고 오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여주고 다니면서 즐겼죠. 그럼 답은 5번인가 보다. 사복 차림의 청년은 이 권력 표지에 익숙해서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챘니? 이건 디테일하게 조금만 제대로 읽었다면 절대로 틀릴 수 없는 문제인 게 아까 뭐라고 했어? 이 사법경찰은 그런 물건 따위는 애당초 거들떠볼 생심조차 하지 않았다. 아예 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뭐가 걸려있든, 거기에 권총이 걸려있든, 거기에 뭐 생화학 무기가 걸쳐있든 나한테는 알 바가 아니고 내가 이 지역의 컨트롤 힘을 가진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5번으로 간다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문제는 엄청 쉬웠다. 하지만 이 문제 구성 방식이라든가 요즘 문제로서의 트렌드 정도는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27번이에요. 지문은 다 봤으니까 선택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김달채가 각양각층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은 이 권력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점에서 김달채가 권력 관계를 의식하는 인물임을 드러낸다. 그치? 의식했으니까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자신이 우위에 서는 걸 즐겼겠지. 두 번째, 김달채가 준 술값을 포장마차 주인이 잡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야. 맞죠?
권력자에게 굳이 돈 받아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냥 공짜로 갖다 약간 상납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권력이 인물 간의 우열 관계를 형성하는 데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큰 어려움이 없죠. 3번 김달치가 외양의 편을 해준 것은 아까 스포츠 머리로 깎고 양복으로 항공점퍼로 바꿔 입었다고 했죠. 타인의 승인을 용이하게 받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권력 표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죠? 어떤 있어 보이는 무전기처럼 보이는 그 우산 케이스를 이용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김달치의 의도 맞죠? 4번 김달치가 사복들에게 목청을 높이며 항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거기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죠.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승인 많은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된 김달치의 자신감을 보여준다. 오케이? 그동안은 이렇게 계속 성공했어. 나는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진짜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도 그런 소리를 했겠죠. 답은 5번인가 본데 김달치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돌아섰죠. 왜? 상대방의 그 대상을 권력 이상인 것으로 인식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학생들과 맺은 외두관계를 단절해서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김달치 씨가 학생들이랑 무슨 유대관계를 맺은 적이 있니? 아니잖아. 그렇지? 또 역시 이 녀석도 너무 쉽게 문제가 풀리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좋죠?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것도 자꾸 이런 의견 막 섞으면 위험하긴 한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기술지문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 문제 세트 구성도 그렇고요. 분명히 더 어렵고 골 때리는 문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도 이런 문제를 냈다는 얘기는 적어도 너희들의 학력자를 걱정하면서 점수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 작품으로서 선별한 건 아닌가. 문제를 조금 내다 그러니까 더 가려다가 아니야 여기까지 가면 애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좀 살려드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멈춘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정작 중요한 건 우리의 수능 때도 과연 그럴까? 그런 건 생각을 해봐야 될 거야. 그걸 알 수 없는 일이죠. 이 트렌드는 언제 나온다? 육모평, 구모평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맨날 우리 육모, 구모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육모를 딱 여러분들한테 평가에 던져볼 거야. 그럼 너희들이 반응을 하겠지. 점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점수를 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이번에 난이도는 이렇게 조절해야겠구나.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까지 쉽게 냈는데도 우리 솔직히 쉽게 풀리잖아. 근데 이번 1등급 컷이 몇 점이었다? 84점, 86점이었다. 오케이? 평가원들 나름대로도 난감했을 것 같아. 야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쉽게 끊어냈는데도 문제가 어렵게 만든다? 그렇다고 더 쉽게 낼 수 있을까? 마냥 쉽게 내는 못 내요. 그렇죠? 그럼 변별력 자체가 사라지고 상위권 학생들에게 굉장히 아픈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렇다고 무작정 어렵게 내는 건 더 이상 힘들다는 것도 알았고 이 평가원 분들의 고민이 지금부터 한참 또 이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해서 한 챕터의 작품을 다 마무리 지었고요. 자 다음 챕터 넘어가 볼까요? 다음 챕터에 아마 고전소설이 있을 겁니다. 잠깐만 영상 좀 끌어오자.